그래서 보통 내가 서버로 뭔가의 데이터를 전송하고자 할 때는 폼 태그를 사용해서 영역을 구분해 두고 그 다음에 인풋 태그를 사용해서 내가 전송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구성한 후에 전송을 시키면 됩니다. 여기에 보면 각각의 속성값들이 있죠. 이 속성값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네임입니다. 이쪽에서 네임하고 밸류입니다. 네임하고 밸류가 왜 중요하냐면 그 일반적인 텍스트나 패스워드 같은 경우에는 밸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네임만 중요할 뿐입니다. 라디오나 체크박스 같은 경우에는 네임과 밸류 둘 다 중요합니다. 자,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하게 되냐면 이런 버튼들에서는 네임은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요. 자,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현재 이 텍스트를 전송을 시켰는데 전송시킨 텍스트를 서버 측에서 받을 거잖아요. 받았을 때 지금 텍스트가 하나만 온 것이 아니라 만약에 여러 개가 왔다. 여기에도 만약 네임이라는 것이 왔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id 1, 2라고 할까요? 두 개가 왔다라고 하면 어떤 텍스트에서 온 것이 id1이고 어떤 텍스트에서 온 것이 id2인지 구별할 방법이 지금 전혀 없죠. 서버 측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서버에서는 데이터들이 순차적으로 올 수도 있지만 순차적으로 오지 않고 막 섞여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넘어온 데이터가 반드시 id1이라는 보장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뭐라고 정의하면 얘는 이름이 id1이라는 놈입니다. 그래서 받을 때 id1이라는 이름으로 받으세요 라는 식의 이름을 적어주게 되는데 이 이름이 사실 이 폼 태그 내부에 있는 인풋 태그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역시 패스워드도 마찬가지로 얘는 패스워드입니다. 이러한 식의 이름이 필요할 거고 라디오 버튼도 라디오는 그 넘어왔을 때 맨이나 우먼이라는 글자가 넘어왔겠지만 얘가 어떠한 이름으로 넘어왔을 때 뭐를 찾았을 때 얘가 맨이고 우먼이냐 이제 이러한 것을 이제 구분해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네임이라는 것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개념으로 작용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라디오는 둘 중에 하나만 체크되기 때문에 이 성별이라는 이 값을 추출해 내면 요 값이 넘어왔는지 요 값이 넘어왔는지 확인할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이름들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역시 마찬가지 하단에도 마찬가지겠죠. 네임은 네임이라고 해서 뽑아낼 수가 있고요. 네임은 이거는 사진이니까 PICTURE. 자, 픽처라는 이름으로 뽑아내면 사진 파일을 뽑아낼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자, 따라서 여기에 이제 이름이나 밸류 값 지정해주는 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여기에 있는 속성 값들 지정해 주었네요. 그러면 얘네들을 한번 전송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get 방식으로 전송을 하게 되면 id1 자리에는 AAA, 여기는 BBB, 얘는 CCC, 그 다음에 남성 하고 나서 한번 전송시켜 볼게요. 상단이 get 방식이라고 그랬죠. get 방식은 빠른 속도로 전송할 수 있고 데이터가 많지 않을 경우에 전송을 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사실 예전에는 그 65,536바이트 정도까지만 허용이 되는데 요즘은 그 한계가 별로 없어진 것 같아요. 요즘은 그 보안에 취약하냐 안 하냐 이제 그 정도로 구분되는 것 같은데 일단 전송을 해보시게 되면 자, 지금 프리렉 사이트로 넘어왔는데 이쪽에서는 보이지는 않는군요. 자, 그러면 자, 제가 get 방식으로 전송을 할 때 전송 위치를 한번 바꿔볼게요. 프리렉에서는 주소 리다이렉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주소줄에 지금 기재된 어떠한 값들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리렉 사이트로 전송을 시키지 않고 어디로 전송을 시킬까요? 파일 9번 파일로 한번 전송을 시켜볼까요? 라운드 언더바 03 언더바 09.htm. 자, 9번이라는 htm 파일로 한번 전송을 시켜보겠습니다. 얘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 일단 실행을 시켜보고 나서 제가 왜 이렇게 바꿨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리프레시를 시키고 AAA, BBB, CCC, 남성, 전송. 자, 하시게 되면 제가 왜 9번 파일로 전송을 시켰냐면 여기에 보시면 그 프리렉 이 사이트 자체는 우리가 어떠한 데이터를 달고 가더라도 주소가 리다이렉트, 다시 말하면 다른 주소로 이양되어서 화면이 보이기 때문에 이 뒤에 제가 보냈던 파일들의 요 내용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임의적으로 우리가 작업한 파일로 보낸 거고요. 여기에 보시면 요 물음표라고 되어 있는 요 영역부터가 쿼리 스트링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어떠한 데이터를 전송을 하게 되면 서버 측에서는 전송된 데이터를 받는 방법이 이렇게 보낸 URL 주소 뒤에다가
이렇게 파라미터들을 통해서 전송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낼 때 지금 id1이라고 해서 제가 AA를 보냈죠. 그 다음에 and id2라고 해서 BBB를 보냈고 and 패스워드는 CCC라고 보냈고 성별은 남성이라고 체크를 해서 제가 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정상적으로 전송이 되었다. 그러면 이 그 9번이라는 놈이 HTML이 아니라 뭐 자바 파일, 서블릿 파일이었다라고 하면 이걸 받아서 어떠한 동작을 하는 영역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즉 여하튼 그 폼이라는 태그는 그 영역 내부에 있는 놈들의 정보를 캐치해내어서 내가 원하는 위치로 보내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태그다 라는 것, 그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뭐 이거 뒤에 거는 어차피 우리가 뭐 뒤쪽에 뭐 서버 쪽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해를 하셔야만 되는 부분이니까 일단 보고 지나가시면 될 거고요. 자, 여기서 한 가지 구분하셔야 될 거는 우리가 그 폼 태그에서 메소드 방식 get이라고 해서 얘를 만들었죠. get 방식과 포스트 방식인데 get이라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보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주소줄에 그냥 바로 첨부되어서 날아가게 됩니다. 데이터를 바디 안에 파싱하는 작업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데이터들 때문에 보안적으로 약간 좀 그 위험성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고요. 그러면 만약에 포스트 방식으로 되어 있는 놈을 한번 전송을 시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자, 포스트 방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방식에서는 뭐 한글로 적든 영어로 적든 사실 뭐 보이지 않으니까 관계는 없게 되는데요. 아무 파일이나 하나 첨부해서 보낼게요. 자, 전송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자, 여기로 왔어요. 9번 파일로 똑같이 오긴 왔는데 이 뒤에 물음표라고 되어 있는 어떠한 쿼리 스트링이 달려있지 않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주소줄로 왔습니다. 이것은 이쪽으로 전달이 안 되었느냐 라고 하면 전달이 안 된 게 아니에요. 이름하고 파일이 그대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데이터들은 내부적으로 바디라는 영역 안에 파싱이 되어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메시지 바디입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주고 받을 때 메시지 바디라는 영역 안에 파싱이 되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속도는 조금 느린 감이 있지만 그래도 얘한테는 정상적으로 대용량의 데이터가 전송될 수 있는 방식을 제공해 준다 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포스트나 이 get이라는 것이 쉽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역할로서 이제 당겨지게 되는 거고, 사실 회원가입과 같이 중요 데이터를 다루는 부분은 포스트라는 것을 통해서 처리를 해야 될 거고, 뭐 간단하게 우리가 게시판에서 뭐 1번 글을 읽고 2번 글을 읽고 이렇게 게시판 번호만 딱딱딱 넘기면 게시판 내용을 불러주는 그러한 형식으로 빨리빨리 어떠한 내용을 처리할 때는 get 방식을 통해서 이제 그 우리가 이러한 폼 태그 같은 것을 작성을 하게 되면 이제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그 A 태그라고 해서 그 링크를 걸어주는 방식이 있죠. 사실 A라는 태그를 사용해서 링크를 걸어줄 때도 뭐 라운드 언더바 03 언더바 09에 뭐 예를 들어 얘는 게시판 번호 넘버 5번을 읽어달라 이러한 식으로 게시글 보기 이렇게 해서 링크를 걸 수 있는데, 이렇게 링크를 거는 그 A 태그 같은 경우는 바로 get 방식을 모방한 형태의 호출입니다. 그래서 밑에 폼 태그에서 get이라고 해서 어떤 게시글을 보는 거나 아니면 A 태그를 사용해서 이렇게 그 쿼리 스트링을 사용을 해서 어떠한 게시글을 보는 거나 똑같이 get 방식으로 작용이 되는 거고, 포스트 방식으로 데이터를 보낼 때는 폼 태그에서 포스트로 지정하는 것,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포스트 방식으로 메소드를 변환시키고 어떻게 스크립트 내에서 처리하는 것, 요 방식으로 포스트를 처리할 수 있다 라는 것도 구분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 뭐 나머지도 거의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select 태그하고 select 태그는 옵션이라는 태그하고 같이 쓰는 거고요. 그 다음 text area와 같은 태그가 있습니다. 이거 두 가지도 인풋하고 마찬가지로 어떠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데, select는 콤보 박스처럼 여러 개를 묶어 놓고 이제 보내거나 아니면 여러 개 중에 이제 하나만 선택해서 보내는 것, 이제 그게 select고요. 다음에 text area는 게시판에 글쓰기 할 때 이제 많은 글을 여러 줄에 걸쳐서 글을 쓰려고 할 때 사용하는 그러한 태그입니다. 이거 두 개도 인풋하고 비슷하게 폼 태그 내부에서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원하는 위치로 데이터를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예제를 다르게 해서 하나를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11번째 예제를 작성을 할 거고요.
이 바디 속에서 폼 태그를 작성하겠습니다. 폼. 자, 여기는 이제 하나만 적으면 되겠죠. 그래서 name은 first underbar form이라고 하시고, 메소드 방식은 뭐 얘는 뭐 텍스트 에어리어가 들어가니까 대용량이라고 일단 본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뭐 겟 방식으로 해도 전송이 되긴 되는데, 그 다음에 액션의 위치는 그냥 라운드 9로 그냥 보내겠습니다. 라운드 언더바 03 언더바 09. 자, 그 다음에 여기 타이틀 제목이 뭐냐 했을 때 인풋 타입은 텍스트로 하고 네임은 타이틀. 자, 두 번째로는 내용을 기재할 부분이죠. 이럴 때 뭐 텍스트 에어리어를 사용해서 네임은 컨텐츠, 그 다음에 콜스 가로로는 10글자가 들어갈 수 있는 걸, 로스는 3줄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텍스트 에어리어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라고 해서 표시해 줄 수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뭐 콤보 박스를 통해서 이 글이 뭐에 대한 거다, 주제가 아니라 태그, 분류, 자, 분류 영역에서는 옵션 태그를 통해서 사용을 하시면 이제 얘네들을 여러가지 형태를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옵션 밸류는 A, A가 오류 보고, 정보, 뭐 이러한 식으로 여러가지 분류에 의해서 전송될 수 있도록, 우리 이거 캡 방식으로 할까요? 주소 줄여서 일단 봐야 되니까 해서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번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게 되면, 11번 예제는 제목은 뭐뭐뭐입니다. 하하 컴퓨터 다운 이라고 적어주고요. 뭐 몇 줄 적어도 돼요. 해서 다음과 같이 만들어두고, 오류 보고 정보 중에서 보고라는 요 개념으로 해서 데이터를 전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 한글 전송시킬 버튼을 안 만들었네요. 한글이 다 깨질 것 같으니까 영어로 적어야 되겠군요. 서브밋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만들어 주었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타이틀은 AAA, BBB, CCC, DDD, 다음에 보고, 전송. 자, 하시게 되면 타이틀은 AAA, 컨텐츠는 BBB하고 뭐 한 줄 개행하고, CCC하고 한 줄 개행하고, DDD하고 한 줄 개행하고, 뭐 요렇게 어떠한 기호에 대한 표시, 유니코드로 표시되는 요 방식이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인코드, 디코드 하면서 발생되는 데이터들입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자바 기초 시간에 좀 보셨죠? 자, 그 다음 디스트는 리포트. 제가 보고를 선택했기 때문에 리포트란 요 데이터가 넘어가서 전체적으로 이제 넘어온 데이터의 현황을 파악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데 셀렉트는 멀티플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멀티플로 지정을 하면 여러 개를 한꺼번에 보낼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어떻게 데이터가 이동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셀렉트를 mul 멀티플로 지정을 했습니다. 멀티플로 지정을 하고, 다시 한번 하시게 되면 여기에 뭐 AB, CD, EF, GGG 뭐 이렇게 해놓고, 오류나 보고 이렇게 두 개를 선택을 해놓고 전송을 눌러 보시게 되면, 이쪽으로 넘어갔을 때 제일 뒤쪽에 디스트가 리포트로도 전송이 되었지만 디스트가 인포메이션도 전송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 개를 선택하게
하니까 두 개 전부 다가 정보로서 취급이 되어서 넘어가게 되는 거고, 이것을 받을 때는 이제 서버 측 프로그램에서 배열로 해서 얘를 받아서 처리를 하면 된다 라는 뜻이 되겠죠. 뭐 이렇게 그 콤보의 형태가 되든 아니면 멀티플의 형태가 되든 리스트의 형태가 되든 관계없이 셀렉트라는 것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고, 우리가 웹상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여기 보고 계시는 이쪽에 있는 태그들을 잘만 활용을 하시면 모든 웹상에서 표현되는 것들은 다 만들어낼 수가 있다 라는 것을 이제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 HTML에서 익히셔야 될 거고, 서버 프로그래밍을 하시기 위해서는 이 정도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알고 계셔야지만 서버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역량을 갖추게 된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요 다음으로부터는 바로 HTML하고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화면 꾸미기인데요. 사실 우리 같은 개발자 입장에서는 화면 꾸미기가 크게 의미를 가지진 않지만, 요즘과 같이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들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시점에서는 그 화면 꾸미는 CSS 자체가, 제가 이제 다음 장에 설명드릴게 CSS인데, CSS와 같은 그러한 그 태그들, CSS에 사용하는 태그들을 알고 있어야지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를 좀 더 유용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학습을 같이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